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신세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1부에서 개장과 동시에 지수에 대해서 상승 탄력 조금 더 얻어가면서 나스닥은 1% 넘는 상승분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부에서는 골드와 크루드오일에 대한 이슈 점검과 함께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2부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여러분께서 저희 신세계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한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많은 시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에 대해서는 탄력 받아가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은 0.74% 상승세로 2,732포인트 선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1% 돌파한 이후에 1%대 지지가 되고 있죠. 6,946포인트 선 거래가 되면서 1.06%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는 이전에 소폭의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1.1788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0.0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288달러까지 다시 소폭 반등했지만 다시 밀리면서 1287.6달러 선으로 0.3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71달러, 일단 중반대 가격 지지는 상황 속에서 후반대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71.59달러 선이고요. 0.3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이전에 93선 6까지는 좀 밀렸습니다만 다시 상승하면서 93.635선까지 올라갑니다. 0.0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개장 이후의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좀 호재성 뉴스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지수와 그리고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본장 역시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이런 지수에 대해서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부에서도 다양한 질문을 함께 주셨고 문자로도 접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채팅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문자로 질문 주신 시청자분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008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자, 선재님, 국내 선물 2계약 매수 중인데 오늘 미국장 상승 시 매도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선재 마스터님의 아침 시황을 즐겨보신다는 애청자분의 문자이신데요. 자, 일단 오늘장의 국내 선물을 보면은 상승으로 여전히 마무리가 됐고 316.25 지수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미국장도 출발과 동시에 상승 출발했고 선물 쪽에서도 여전히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 매수에 대한 흐름 내일장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 연계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마스터님? 지금 매세 잡으셨다 그랬죠? 2개 매수 중에 지금 계약한 포지션은 정확하게는 안 잡으셨고, 네, 매수만. 네, 우선은 지금 오늘 얘네들이 316.80대 지금 정착 못하고 약간 눌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야간장 때 볼 필요가 있겠죠. 잠시만요. 네. 야간 선물 차트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316.60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60대 아직 80 뭐 저항이죠. 우리가 오늘 얘네들 목표를 매수 봤었죠. 317.40 봤었나요? 예. 근데 이제 아직 좀 헷갈리네요. 매수 봤는지 제가. 우선은 얘네들 오늘 매도를 보다가 우선은 매수 쪽으로 자리값을 열어놓고 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아직 안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위아래로 확산으로 갇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고요. 우선은 지금 미장에서는 우선은 가게 된다면 318 지수 안에서 정리가 들어간 게 낫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얘네들 오늘 316.30이었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지수들이 좀 헷갈리네요. 오늘 여튼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한 매틱이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걔네들 매수를 잡고 홀딩할 전략을 세웠었는데 어차피 보자면 얘네들 추세를 넘어가는 걸 꼭 우리가 또 볼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318.40이라고 하시네요. 318.40이래요? 네네네네. 네. 318.40 봤습니다. 네. 근데 여튼 굉장히 못 미치는 구간에서 밀렸었어요. 그 다음에 추세도 얘네들이 못 지켰었고. 그래서 야간장 때 이제 뭐 다시금 시도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우선 상단부 제약들이 있는 상태에서 316.80을 지키지 못하고 밀린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아직 걔네들은 안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야간장에서 316.90대들이 이미 저항을 받고 있죠. 우선은 매세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가능성은 저희가 보고 있는 목표가까지 볼 생각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머네요, 근데. 네. 그러네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멉니다. 아마 틱에서 봐야지 좀 더 나을 것 같고, 우선은 지금 이 구간들, 뭐 저항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에서 아마 얘네들이 안 잡혔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제 추세를 넘어가서 이미 갭으로 뛰어 있었죠. 그렇다면 미장에서 그림들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선 미장 잠깐 봐볼까요? S&P하고, 뭐 지금 이미 추세 상단부에서 한번 또 막혀서 또 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 본질은 정고가를 지지하고 가줘야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혼조세라는 겁니다. 뭐 방금 전에도 뭐 매도 배팅하니까 한 15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얘네들 빠져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디서 잡았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익절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야간장에서도 싼 고가를 찍고 밀린다 그렇다면 얘네들 지지를 못 해주면 우선은 익절을 해버린 게 낫겠죠. 그 지수는 316.30대 지켜주지 못하면 뭐 얘가 앞으로 뭐 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수익을 얘네들 지킬 수 있느냐고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느냐요. 오늘 다음에는 징검다리 연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얘를 오버할 필요가 없고요. 목표가까지 오늘 야장 때 못 치면 저희는 다 얘네들 돌린다는 거고요. 돌린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포지션을 지금 매수 포지션도 있고 매도 포지션도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수가 얘네들이 돌파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우선 318 지수 근처 가면 어차피 눌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318.40, 그 다음에 319.50 두 저항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은 얘네들 그렇다면 얘네들 314 이 지수인가요? 그래서 위아래 확산으로 보지 얘를 넘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다. 대신 중간에서 혼조세 띄는 걸 굳이 갖고 본인들이 오버해서 볼 필요는 없다 봅니다. 얘네들 매수하다 익절 돼버리면 위에서 매도 치고요. 그 다음에 또 눌려 있으면 아래 구간 지지력에서 315 지수부터 다시 눌리 매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들 얘네들이 잘 못 지키고 이러고 있죠. 아까 돌파한 구간들. 그리고 이미 추세가 또 약간 무너질 듯 말 듯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1시, 16시죠. 얘가 16시예요. 유럽장부터 저가를 형성하고 매수로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지력들 해서 얘 추세를 지킨 애들이 센데 잘 못 지키면 얘네들 그냥 나오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매수로 상승해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 지수들이 300 몇이죠 아까? 얘들 316.30대 못 지키면 그냥 익절해버린 게 낫고요. 더 불리한 자리에서 잡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익절해버린 게 낫고 그 아래 잡고 있다. 316 지수 아래에서 잡고 있다. 그러면 316.30까지만 보고 그 밑을 치면 정리 들어간 게 낫다고 봅니다. 유럽장에 못 지킨 애들 뭐 출렁거려서 휩쏘겠지 하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지킬 애들은 지키고 가는 걸 보는 게 낫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간밤에 있었던 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또 국내 증시에서도 받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선물하시는 분들도 참 예의주시하셔서 보실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내일 국내 시장은 징검다리 휴일로 일단 내일은 휴일로 넘어가고 수요일장이 열리게 되는데 수요일장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익절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뭐 구체적으로 지수라든지 가지고 계신 포지션에 대해서 계약수 또는 가격대를 더욱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은 더욱더 맞는 상세한 상담 이어가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유로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일부 마지막에 유로FX 전략 짜드렸는데 마스터님, 지금 유로FX 1.17688달러 매도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지금 보내주셨어요. 지금 유로FX 1.17925달러 선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가격대에서 매도로 들어가셨잖아요. 네, 지금 구간은 네네. 아까보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좀 더 들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지금 1.17550대까지 가다가 지금 약간 꺾여서 얘네들이 분위기가 이렇게만 유지된다면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은 1.1800대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너무 이렇게 심리적 압박감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은 1.18140 굉장히 멀지만 그래도 여기다 두시는 게 낫습니다. 손절을요? 네, 손절을 거기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뭐 맞든 틀리든 믿든 말든 그거는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데 우선 뭐 이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매수로 가던 애들이 혼조세 양세 들고 있어요. 자, 16시, 17시부터 얘네들이 저가를 한번 테스트하고 그 다음 더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돌파해서 안착을 했죠. 그럼 기법상이니까 분석할 때도 한 번씩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17시부터 18시까지 얘네들 지켰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매수로 돌릴 수 있겠다 싶어서 얘네들은 1.17680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강한 애들은 얘를 지키고 싸우는 애들이었죠. 그 미장 때 지수도 그렇고 매수로 배팅이 들어가다가 30분에서 초반 때 배팅이 들어가다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혼조세 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로 인해서 얘네들로 완전히 오늘 다시 눌림이 생긴다 만다 말을 못하죠. 하지만 이 구간들 보시면 추세 저항들 뭐 많았던 구간들입니다. 이 구간들. 그래서 혼조세 양세 뛰는 거죠, 여기서.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추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우선 봐도 된다. 그렇다면 뭐 한없이 손절을 걸 수는 없죠. 네. 전 고가 1.18120대에서 저항을 받았다면 얘네들 이 이상 치게 되면 매도는 불안정해지죠. 그 다음에 추세를 약간 깼다가 저항했다가 다시 윗구간대 1.17960대를 맞고 싸운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다시 혼조세 들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보시고요. 우선 뭐 기준에 두고 보더라도 우선 본인이 불안하시기 때문에 손절은 좀 멀리다 두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주수를 잘 못 지키고 아직은 혼조세 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1.18000대를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좀 주눅 들었다는 이야기 쓰죠. 뭐 그 주눅 들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갖고 보시고 이 이상에다가 손절을 잡고 우선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우선 힘이 빠져서 부합공 혼조세 드는 입장이라서 저도 얘네들 분석하려면 좀 더 디테일한 그림을 보던지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눌려서 얘네들이 지키지 못하고 아래 구간으로 빠진다 가정하에 두면 이 자리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는 1.18000대를 이미 저항을 하고 90대까지 저항을 두고 있고 걔네들은 아직은 뭐 완전하게 매도로 빠지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매수 힘이 약해졌다는 거는 보합을 들 수 있다는 거죠. 보합을 든다는 거는 뭡니까? 유럽장에 올렸던 애들과 미장에서의 고점 중간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 하단부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 이 가능성에 우선 얘네들 넘어가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마음 조려하지 마시라. 마음 조려하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손절은 좀 위에다 두고 여유 있게 네.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윗구간을 건드리면 그건 손절을 한번 하고 나서 다시금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좀 멀더라도 저 윗구간에 두고 본인 진입가 근처 이상 오면 밀렸다 오는 거는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수익청하고 관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여기까지 가능성 보시고 오다가 본인 수익 구간에서 막혀서 잘 안 움직인다. 그럼 그때는 정리 들어가셔 버리고 좀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상담 이어갔습니다. 가격대가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아래쪽에서 매도를 들어가셔서 1.17554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지금 뭐 위쪽으로 간다면은 1.18000달러가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크게 또 마음 쓰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절에 대해서는 짚어주었습니다. 조금 멀리 잡으셨는데 1.18140달러에 손절 잡고 현재 구간 잘 대응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크루드오일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시고 계시고 뭐 다양한 의견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71.62달러 선까지 다시 회복이 되면서 0.38%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월물을 다시 좀 세팅해서 봐드릴게요. 7월물로 교체가 됐고요. 지금 71.71달러 선으로 0.31%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7월물로 보시길 바랄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업이고요. 두 분께서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워낙 뭐 한 며칠일까요? 한 8일 정도가 가까운 가격대,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가격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맞선 지금 현재 71달러 후반인데 관망 들어주셨거든요. 들어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방송을 하기 전에 한두 시간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여기서 공략 들어갔던 거는 우선은 71.50대 이제 눌리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지지력에서 딱 60까지만 빼먹고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떨어진 놈들 함부로 매수 잡지 말고 얘네들 유럽장에 눌렀던 이 추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수 잡는다. 이렇게 사인 드리고 왔죠. 그래서 그리고 얘네들 추세에 지지력들이 있다 그래서 걔네들 함부로도 매수 잡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물론 일반적으로 뜨니까 뭐 당연히 얘네들은 지키겠지 하는 거 할 수 있으나 하지만 얘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 함부로 잡지 마라 그랬고 아시아 유럽장에 얘네들 파란 선으로 꺼드렸을 거예요. 제가 걔네들 돌파한 이후부터는 매수 잡아서 뭐 고점 높이지 못하더라도 얘네들 테스트하는 거 보합으로 본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에 누른 애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지지력에서 손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수 배팅 잠다 했고 우리가 오기 전에 굉장히 작은 한 10틱 내외의 매수밖에 못했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관점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우선은 이게 고가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봅니다. 제가. 그 다음에 오늘 고가를 한번 찍었어요. 이 자리를. 그리고 안착하는 거는 이제 뭐 미장에서의 지수처럼 미국 애들이 얘를 올려야지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얘네들 기준으로 안착 못했을 때 내가 이거 매수를 잡아서 72.80대 안착을 볼 거냐죠. 그 이미 얘네들은 아래 구간대 지지력에서 눌림에서 이미 지나간 거는 뭐 받고 싶었겠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거고요. 그렇다면 71.50대를 깰 거냐 71.80대를 깰 거냐죠. 30핍 내외에서. 자, 그렇다면 우선은 얘네들이 오늘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가를 높이지 못해. 71.80대를 높이지 못하면 얘네들은 최소한 혼주세를 들 거고 그 다음에 71.30대가 깨지기 시작하면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죠. 물론 이제까지는 뭐 새벽녘에 한 2, 3시 넘어가면 항상 매수로 돌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얘를 그 누구도 지금 이게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는 다들 볼 거예요. 하지만 진짜 지키냐 이거죠. 모른다는 거죠, 저는 아직. 자, 그렇다면 위에를 뚫어서 아까 그 지수처럼 삼각 수렴을 뚫고 올라간 애들은 배팅이 들어와서 먹을 수는 있어요. 걔네들이 뭐 한 3, 42, 3, 55. 한, 뭐, 50만원 돈은 줬을 거니까 뚫은 다음에 저도 뭐 보자마자 뭐 그거 배팅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네들은 80대를 안착을 해야지 얘네들 손절을 뭐 70대다 걸고 매수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얘네들 바운더리가 벌써 50핍이잖아요. 그럼 오늘 50핍 내에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에 대한 거 볼 수 있냐. 50핍 내외인데 그럼 위아래 50핍을 칠 수 있냐 이거죠. 72.80으로 와서 뭐 40, 50까지 끌고 가야지 얘가 50핍인데 얘네들은 이미 60대부터 70대에 갇혀서 싸워요. 10개밖에 안 돼. 이 구간에서 고민을 해서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 오늘 지지력에서 우리가 매수 배팅을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지지력에서 60까지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매수를 안 잡았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매수가 돌파한 이후에 잡기로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면 저가 확인, 그 다음에 휩소해서 다시 돌파. 그렇다면 얘네들에서 지지력, 그럼 추세는 얘네들 60대를 지키고 싸우는 거죠. 네. 그럼 지키고 싸우려면 7호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고점을 친 다음에 고점을 못 높이고 있어요. 얘들 배팅 들어가서 뭐 몇 개나 먹겠습니까? 방향성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얘네들은 손재 잡을 생각하고 얘네들 돌파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얘네들 차라리 돌파한 이후에 10개를 빼더라도 걔네들 인정하고 싸울 수 있을 때 보는 게 낫다 이겁니다. 굳이 10개 내외에서 보합 구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돌파한 이후에 얘네들 매도 배팅 들어가면 80에다 손절 잡으면 되고요. 얘 매수 배팅 들어가면 아래 구간들 한 5호에다 손절을 잡으면 되죠. 걔도 오히려 돌파 이후에 속더라도 걔네들 배팅하는 게 낫다. 오히려. 그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71.64달러에서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하고 있는 크루도일 현재 구간에서 위아래 가격대 설명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상승 위쪽으로는 71.80달러 그리고 하방 쪽은 71.30달러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71.30달러 깨지면 또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을 잘 활용하셔서 가격대 잘 살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관망인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오일 가격도 역시나 달러처럼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오일에 대한 최신 외신이 조금 늦게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그동안에 좀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신까지 계속 제가 새로 고침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오일 가격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폭의 이제 반등과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하락세도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중지로 인해서 좀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란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또 베네수엘라 상황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잔재해 있는 가운데 상승을 전체적으로는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은 좀 관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직전에 약간의 또 소폭 하락이 좀 있었는데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조금의 변동성은 마이너한 변동성은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외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오일 가격은 오늘 장에서 상당히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일에 대한 이제 산유를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어떤 부분은 오일의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어떤 부분은 오일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적당히 균형을 잘 맞춰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문가가 분석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구체적인 상황이 아직 나오지 않고 확실한 결정적인 무언가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과 또 베네수엘라의 악화되고 있는 경제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막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과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이 오일 시장에 대한 변동성과 이 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 러시아와 이제 회담을 좀 앞두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말에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에 집중할 좀 필요가 있다. 라고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일 가격이 $80 이상을 경신했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전문가는 또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지금 오펙이 지금 이제 생산을 좀 계속해서 장려를 할 것으로 또 보이고 또 이란에 대한 제재가 아무래도 잠재적으로는 지금은 뭔가 굉장히 큰 위협이 있을 것 같지만
조금 완화돼서 실제 제재는 그렇게 큰 수준이 아닐 것 같다라는 또 전망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50에서 65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여기 CNBC 보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전반적으로는 네, 오일 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좀 계속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라든가 또 가격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이 기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링크를 좀 걸어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은요, 지금 저가 항공사들이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뭐 파산의 위험이 있다, 혹은 뭐 지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고 외신들이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비행기 이제 항공 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각국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외신 쪽에서도 관망에 대한 의견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뭐 앞서서 마스터님도 이 관망에 대한 의견 안에서 가격대 혼조세를 좀 말씀을 해주신 만큼 같은 선상에서 외신 쪽에 풀이가 됐다라는 식으로 좀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해서는 긴 흐름 속에서는 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 상승길에 대해서는 가는 길에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0일 날 치러진 대선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재선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공급 차질 우려가 다시 좀 점화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식까지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유튜브와 문자로도 여전히 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많은 질문 좀 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네,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 좀 함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세력들의 장난이 심하니 되도록이면은 개인들은 거래하지 말라라는 그런 분석이 있던데,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이게 좀 종목별로 특징들을 생각을 해볼 때 오일에 대해서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리잖아요. 마스터님 생각은 네. 어떠실까요? 네. 그렇죠. 우선 저번에 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뭐 그 짓이라고 언급을 했던 적도 있었죠. 우선은 오일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특정 집단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가격 조정하는 거는 글로벌 증시나 그 해외 선물에서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뭐 각 나라들도 뭐 국가에서 통화상을 사고 팔고 하고 뭐 정치적인 이슈를 내뱉으면서 이슈들을 자극을 하죠. 실제 지금 정상회담 자체가 오펙 정상회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걔네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뭐 크루드오일 저희가 제가 2013년부터 할 때도 2015년까지 거의 리딩을 안 했었습니다. 봐달라는 분만 봐드렸고. 그래서 원래 크루드오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주 종목이 아닌 애들은 당연히 그렇게 움직입니다. 특히 요즘 눌림이 깊지 않고 얘네들이 이제 뭐 되돌림이 일반적인 특성하고 다르게 너무 급격하게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웬만히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이거 특정 세력들이 그죠? 하나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지표가 원유제가 줄었어요. 그럼 매수죠. 근데 고점을 뚫지 못하고 중간 저항을 딱 맞고 밀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혼조세 듭니다. 유럽 애들이 2시에 빠져나가요. 그럼 3시부터 얘네들이 올려놓습니다. 그 그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슈가 좋을 때 지표에서는 바로 올려놓아서 이렇게 싸우는 게 정상적인데, 지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던 자리들은 우선 시장이 용납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이상 올려놓으면 그냥 걔네들이 그냥 차익을 해버릴까봐 못 올려놓고 다들 자는 도중에 이걸 올려놓기 시작한 거죠. 매물대를. 지지력을. 그 그림들이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요즘 차트를 분석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얘네들 특정 세력들이 장난질 한다는 뉘앙스를 많이 봤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사우디 쪽이나 그쪽에서 뭐 지지를 계속해주고 좋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키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주류 종목들이 아닌 애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정 유로 달러나 걔네들이 특정 세력들이 갖고 놀게 되면 큰 글로벌 이슈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얘는 또 너무 가격이 세게 올라오기 때문에 미국 글로벌 증시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한마디 발언을 했었죠. 하지만 얘네들은 잠깐 눌린 다음에 또 눈치 보고 또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특정 세력들이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월물이 작고,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은 이 크루드오일뿐만 아니라 그렇죠. 주 종목들은 다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일단 각 종목별로 특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워낙 물량이 좀 세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정리해드렸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골드인데요. 최근에 가격대 참 좀 심심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골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1287.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0.32%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역시 골드인데요. 네,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되셨어요? 네, 어렵습니다. 저는 관망이고요. 두 분께서는 지금 다운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참 이 팻말 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관망에 대한 의견 드린 것 같은데, 마스터님도 마지막까지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다운 쪽으로 들어주셨는데 그 의견이 궁금하네요. 들어볼까요?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네. 리딩할 때는 우선 1301달러까지 가능성을 본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네. 얘네들이 이제 넘어가는지 안착을 하는지 본다. 대신 이제 왠지 골드는 비주류 같은 느낌입니다. 현재 지수도 강하고 그 다음에 달러도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골드를 배팅할 이유는 없다. 뭐 안전자산, 위험자산 다 강한데 왜 굳이 안전자산의 최전방에 있는 골드를 사냐. 그래서 지금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유로 달러는 반등을 같이 할 때 반등을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골드는 별로 반등을 안 하고 있죠. 지금 보자면 이 구간이 계속 막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90자리까지를 오늘 1차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넘어가면 1301달러까지 가능성을 보는데 네. 지금 1301달러를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여전히 이 추세 지지력들 강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림들 딱 제외하고 얘를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얘네들 지지력이 강하게 받쳐주길 바랬겠죠. 근데 얘네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윗구간을 다 무너뜨린 상태에서 부합 혼조세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부합 혼조세이기 때문에 매수로 가면 매수 추가적인 그림 인정, 막히면 그냥 매도 인정, 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골드를 주력으로 배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뭐 유로 달러 반등할 때 얘네들도 노리는데 1차에서 계속 막힌다. 그다음에 저번 주에도 밀렸을 때 유로하고 크루드오일은 다들 훨씬 더 큰 수익을 줬어요. 밀린 것보다. 근데 골드는 저희가 두 번에 물린 사람은 두 번 매수를 해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12900대가 저항이 들고 뭐 가능성은 130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을지나 우선 아직은 좀 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보면 꼬리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말아 올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바로 매도는 못 쳐요. 어차피 저도 치라 그러면 1300달러 왔을 때 그 이상부터 건들기 시작을 하죠. 물론 눌림에서 매수는 가능하나 지금 같은 경우 큰 추세들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도 작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번 주도 그랬고 유로보다 깊게 빠지고 반등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히려 그냥 더 매도 관점을 더 세게 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매도 관점 우위로 들었고요. 네. 1300달러부터는 아무래도 올라오기 시작하면 다시금 매도 쪽으로 돌리는 게 낫다. 1300달러 이상 1301.5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287달러인데 1290달러와 이 1300달러까지의 회복이 참 어려운 현재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1300달러, 1301달러까지 반등 시에 이때 매도적인 관점이 더욱더 우위에 있고 유효하다라는 전략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쪽에도 마찬가지로 골드에 대해서 다운 의견 주셨어요.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지금 뭐 골드 가격 역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매일 좀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내놓고 있고요. 또 심심한 또 소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지금 골드 가격은요. 지금 이제 달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그에 대한 또 안전 자산에 대한 인기 하락으로 최저치 2018년 이래로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에 대한 우려, 분쟁 우려가 또 다소 좀 한 단계 좀 완화된 분위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또 좋아지고 있고 또 위험 자산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또 역시나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이래로 현물 가격이 최하로 이제 기록을 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6월물 역시도 지금 이제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근데 이걸 보면요, 좀 한 가지 이야기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뉴스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골드 가격은 변동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이야기와 가격 소식을 좀 알고 싶다면 뉴스에 집중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달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달러를 보라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골드 가격은요, 지금 심리적인 지지 중요한 레벨인 1300선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200일 이평선까지도 이제 약간은 하회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달러에 대해서 이 투자 가치가 더 이상 이제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뭐 우려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골드는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인지 시장 상황에 또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국제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증시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그거에 따라가기 때문에 골드는 다른 부분을 좀 봐야 한다. 라고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골드 가격은요, 요즘 이제 증시가 호조세고 또 경기가 좀 호황인 요즘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당분간 언제까지가 되리라고 정확히 예상하고 있진 않지만 이제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외신 쪽에서도 여전히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위에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가격대가 있지만 신기하게 또 외신 쪽에서 짚어드린 그런 가격대를 또 마스터님이 차트상으로도 함께 좀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가격대와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좀 참고해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슈 골드까지 저희가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지금 시각 30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1시간 동안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갔을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S&P 500 더욱더 상승 탄력 얻어가네요. 0.95%, 1%에 거의 가까운 상승으로 2,73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은 여전히 1% 넘는 상승세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6,945포인트 선 지지되고 있고요. 유로FX 함께 보시죠. 유로FX는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 하락폭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1.17790달러 선 거래되면서 800대를 깼고요. 지금 0.13%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뭐 같은 자리인데요. 1287 후반대와 128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크루드 오일은 조금 더 올라가는데요. 71.78달러 선으로 0.42%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다시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93.700 라인까지 회복됩니다. 0.14%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4가지 이슈도 점검을 해드리고 현재 상황도 다시 한번 좀 브리핑 해드렸는데 문자로 오늘은 좀 질문이 많이 좀 접수가 되고 있어요. 유튜브도 활발하게 접수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69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120틱이면은 120개가 움직이면 봉 하나가 생기는 건가요? 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이 좀 접수가 되는데 일단 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20틱에 대한 부분 이전에 틱 설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제가 전문가 생활하기 전에는 틱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거 틱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우선 틱에서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차트를 어려워하신 분들도 좀 더 흐름들이 잘 보입니다. 지지 저항도 잘 보이고 또 완만하게 움직이고 왜 완만하게 움직여 보이고
드릴까요? 우선은 우리가 비율도 조정해서 얘네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면 얘가 너무 급해서 본인이 불안해 보이면 저희는 이렇게 완만하게 본인이 일반적으로 하는 본인 패턴에 맞게 조정을 하라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인 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5분 동안 100틱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2틱을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고 10개를 움직일 수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5분 동안 200개, 300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 저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가로 저항만 봤을 때는 상관이 없죠. 근데 추세선을 껐을 때는 추세는 뭡니까? 길이의 폭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정해지죠. 자, 그렇다면 분봉 5분봉 봤을 때 30분봉 봤을 때 걔네들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얘네들 봉 사이의 간격은 증권사에서 일정하게 자기들이 임의대로 정하겠죠. 그렇다면 이 길이의 한 틱의 길이도 정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얘네들 기울기 때문에 뭐 가끔 기울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웃긴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기울기가 되다가 얘네들을 줄이면 각도는 바뀌어요. 기울기 각도는. 그 차트에서 각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이와 그다음에 가로 진폭에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겠죠. 그러면 분봉은 봉마다 길이의 편차가 심해요. 기울기가 굉장히 오차가 많아서 5분봉 분석하고 30분봉 분석이 달라질 수 있죠. 근데 틱은 뭡니까? 그게 120틱이 움직이면 120개 내외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최대 120 진폭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틱은 아무래도 분봉보다 그 거리에 대한 진폭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기울기에 대한 오차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면 5분, 30분은 뭐 5분짜리는 깼는데 30분은 안 깼어요. 뭐 이런 오차가 심한데 틱은 어느 거 하나를 일정하게 분석을 하면 걔가 안 깼으면 대다수가 안 깬 겁니다. 그래서 오차가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추세 분석을 할 때는 오차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틱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빨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봉하고 그 다음에 틱을 봐야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추세선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틱이 오차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120개가 무조건 생성되면 차트가 넘어가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위아래 진폭이 뭐 60개일 수도 있고 한쪽 원웨이로 해도 120개. 그리고 120개를 보는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60개 아래를 보면 너무 짧은 그림밖에 못 보고요. 그 다음에 짧은 진폭에 본인이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120개가 넘어가면 좀 롱포한테 유리하죠. 360개, 뭐 500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게 10분에서 30분 스캘퍼분들 그 내외, 그 다음에 오래 들고 있어도 한 섹션 3시간에서 6시간 내외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림을 볼 때 120개로 한 차트를 보신다면 한 이틀 정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20개 정도를 보면 스캘핑부터 롱포까지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지 120개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틱하고 분봉하에서의 기울기 차이 때문에 오차를 뭐 여러 차트를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게 틱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구간을 설정하거나 그걸 볼 때는 틱을 하나 정도 해서 오차를 잡아내는 게 좋다. 뭐 이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볼 게 아니라면 틱을 마지막에 최우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리스크도 줄이고 그래서 분봉상에서의 오차가 많으면 걔네들은 이제 손절 구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추세가 매수일 것 같으면 10개, 20개가 보인다. 그러면 10개, 20개를 목표로 해서 5개 익제 잡고 그 다음에 최대치 150개까지 보이는 데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거든요. 그걸 연습하다가 이제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하시면 초보분들이 생전 처음 뭐 150틱을 먹었습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 뭐 50개를 먹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을 연습시켜 드리고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틱 위주로 보는 거지 틱이 꼭 그것만 중요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분봉하고 틱하고 같이 볼 필요가 있고 오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틱의 중요성을 초보한테는 좀 강조를 하는 편이다. 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틱에 대한 부분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셨다라고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틱에 대해서는 가격대가 움직이면 한 틱이 생성이 되는 거고 꼭 시간대별로 1분봉, 5분봉, 10분봉처럼 이 시간에 따라서 그 봉이 생기는 그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틱에 대한 부분 가격대가 움직일 때마다 한 틱이 생성된다.
꼭 시간 안에 만약에 60분이라면 60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받아볼게요. 역시나 문자로 주신 질문인데요. 끝자리가 260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해선 초보인데요. 상품에는 그냥 나스닥이 있고 미니 나스닥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요? 라고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해외 선물에 대한 기본 분석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세팅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특징을 잘 물어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항상 저희가 또 차트 볼 때 이미니와 또 미니도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마스터님. 네, 설명 도와주실까요? 일반적으로 네네. 여러분들이 건드리는 건 미니 나스닥이죠. 이미 나스닥을 건드립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뭐 나스닥 거래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증거금이 너무 셉니다. 지수가 증거금이 너무 세고 변동성이나 그다음에 장의 움직임 때문에 갭이 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들은 일반적으로 증거금이 굉장히 셉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슬리피지나 갭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권사에서 그 갭을 뭐 내가 증거금 500만 원 넣어놨는데 갑자기 갭으로 1000만 원 밀렸어요. 그러면 그 회원한테 전화해서 자 500만 원 더 내시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증거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그게 증거금인데 변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 크루도일 골드 마이크로하고 그다음에 크루도일 미니 그다음에 유로 미니 같은 게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이 마이크로는 거의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두세 틱 움직일 때 한 틱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나 똑같은 손실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수익도 절반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2계약밖에 없는데 내가 분할을 1대3으로 하고 싶어요. 4계약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 그런 미니나 마이크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물론 협의 수수료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스탠다드가 아니면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있지만 그거에 대한 1, 2천 원의 수수료를 감내하고도 내가 분할에 대한 용이성이 더 있다. 그러면 증거금 대비해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고 또 모의 대신 연수로 하겠다. 그런 쪽으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거는 그냥 지수는 그냥 다 미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생 인덱스야 그냥 인덱스를 많이들 사용하지만 그래서 좀 더 작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림은 그냥 똑같이 움직이신다고 됩니다. 엄청나게 그 지표가 터져서 갑작스럽게 출렁거릴 때는 얘네들이 증권사마다 데이터 받는 게 약간씩 차이가 나서 오차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얘네 또 미니하고 걔네들하고 약간씩 오차가 생기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거나 그걸 염두에 둘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똑같게 움직이는데 그 한 틱의 단가가 좀 더 레버리지가 좀 더 낮다. 이거 한 틱의 가치가 더 낮다. 네네. 그래서 부담감을 좀 더 줄이고 수익도 줄이지만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용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니와 나스닥에 대한 부분, 스탠다드와 이런 미니 나스닥 이렇게 설명을 도와주셨는데요. 일단 요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1인 가정이 많으시잖아요. 큰 수박 하나를 너무 먹기 부담스러우셔서 일단 반쪽짜리 수박을 또 사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니 나스닥과 나스닥을 좀 그런 개념에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거금과 이런 틱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편리하게 간편하게 나가는 상품이 미니 나스닥이라는 점, 그 점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선재 마스터님과 상담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금 46분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짧게 빠르게 질문 소화해야 될 것 같아요. 끝자리 7742님 보내주시는 문자인데요. 진입가 잡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당일 진폭이 매일 다르고요. 팁 좀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간단하게 마스터님이 또 하나의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몇 네네.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진입가 잡는 방법이 할 수 있는 지지 저항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전 섹션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애들, 걔네들이 추세가 무너졌을 때 반대 매매 잡는 법, 그 다음에 전일 거래일에 같은 동시간대에 저항을 받는 구간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잡고, 그 다음에 방향성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장 원초적인 거는 지지 저항 추세를 본다.
그다음에 그게 동시간대에 맞는 구조를 본다 이런데 뭐 설명하기 굉장히 시간이 짧네요. 여튼 그 추세 지지 저항을 보는 걸 기본으로 하시고요. 뭐 보조 지표나 그걸 보시면 그건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가인지 고가인지 모르고 그냥 뭐 돌리니까 잡는다. 하지만 얘네들은 보조 지표는 박스권 안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가격하고 완전히 갭이 있죠. 그래서 70% 맞더라도 한두 번의 손실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가격대 저항이 맞았을 때 그 보조 지표를 보고 진입을 설정한 거.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보고 싶어요. 그럼 보조 지표 위주로 한다. 그러면 스토캐스트나 뭐 RSI가 고개 들기 시작하면 아,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과매도에서 이탈하면 아, 매수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다음에 주기가 뭐 전반적으로 남들이 허용할 수 있는 구조의 조건들이 갖춰지는 걸 기다렸다 하신 게 낫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거 모르더라도 추세 지지 저항들 보시면 걔네들이 거의 그 구간에서 튕깁니다. 이 그림들도 보면 다들 추세 저항에서 튕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걔네들을 좀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시간 관계사 못다한 이야기 이후에 선재 마스터님 풀어주시든 다양한 채널 속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월요일장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이제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요즘 뭐 저만 어려운 건 아니죠. 어렵다는 건 이거죠. 너무 기대치에 비해서 움직임이 적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한 파동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보합 혼조세 장세 속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섹션별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두 섹션 밀렸으면 세 번째 섹션은 돌리는지 보고 보합이면 보합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그래서 계속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배팅을 꼭 해야 되겠으면 물량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더 낫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쉴 때는 쉬시라고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신세계도 이제 내일장을 쉬고 수요일장에 찾아뵙는데요. 박나경 캐스터 마지막 뉴스 함께 전달해 주실까요? 네. 네, 지금 이제 로이터의 속보로 올라온 소식 같이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6선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동안에 집권 이후에 GDP가 45%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은 무려 1,300%로 하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명 이상이 생활고로 인근 국가로 이주를 하는 등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상당히 최악인데 니콜라스 대통령이 또 한 번 이제 당선이 되면서 하지만 이제 부정 투표 논란으로 국제 사회에 지금 이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석유에 대한 추가 제재를 더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지금 역시 14개국으로 이루어진 이 리마그룹 역시 미국의 이런 추가 제재에 함께 뜻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만요 니콜라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처럼 베네수엘라와 미국이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만나서 풀어갈지는 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이 계속해서 좀 호조라기보다는 좀 더 좀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또 내일 어떤 외신 소식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속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 쪽으로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 적용이 된다면 가격대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장에는 신세계가 저희가 방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일장에 저희가 이어서 함께 봐드리기로 하겠고요. 수요일장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수요일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